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죠?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오늘도 즐겁게 한문 공부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를 쓰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에도 쓰는 순서가 있다니 한자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나요? 하지만 미리 겁을 먹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 원칙만 알아둔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그중 첫 번째 필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자를 순서에 맞게 쓴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예쁜 모양의 한자를 쉽게 쓸 수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9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럼 필순이 무슨 말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필순의 개념입니다. 필순을 한자로 살펴보면 부필, 순서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붓이나 연필로 글자를 쓰는 순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자를 쓰는 순서가 필순이라는 것 알겠죠? 그런데 필순하고 똑같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획순입니다. 획순을 알기 위해서는 획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획이란 붓이나 펜으로 한 번에 그은 선이나 점을 얘기합니다. 글자를 쓸 때 손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둘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있네요. 이 한자는 총 몇 획일까요? 맞아요. 2획입니다. 획순에서의 순은 순서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획순이라는 말이 필순이라는 말의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자를 쓰는 순서,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필순에는 이렇게 9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한자를 여러 번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도록 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한자를 쓸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쓴다. 예를 봅시다. 숫자 3을 나타내는 석3입니다. 새삼이라고도 하지요. 이 글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모든 한자는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예를 봅시다. 하천, 청계천 등의 단어로 활용되는 내천입니다. 이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씁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났을 때에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숫자 10을 나타내는 열십입니다. 가로를 먼저 쓰고 세로를 씁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삐침과 파임이 만났을 때는 삐침을 먼저 쓴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선 생소한 단어인 삐침과 파임에 대해서 알아야겠네요. 삐침은 왼쪽 방향으로 뻗어나와 있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것을 파임이라고 합니다. 삐침과 파임을 구분해야 네 번째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 인물 등으로 활용되는 사람인을 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삐침, 오른쪽 부분이 파임입니다.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씁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이것은 데칼코마니 같이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가운데의 중심부터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고 작다라는 뜻을 가진 배소의 작을 소입니다. 양쪽의 모양이 똑같죠. 이럴 때에는 가운데부터 써줍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대한민국, 중국의 나라국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에는 바깥쪽의 테두리를 먼저 쓰고 나중에 안쪽을 채워 넣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꿰뚫는다는 것은 관통시킨다는 얘기죠. 소떡소떡이나 닭꼬치 등의 꼬치류의 제품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꿰뚫는 획이라는 것은 한자의 모양을 관통시키는 것이기에 마지막에 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중학교, 중심, 중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운데 중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입니다.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쓴다. 오른쪽 위에 점이 있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개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견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원칙입니다. 받침은 나중에 쓴다. 받침이라는 것은 받침을 제외한 나머지 한자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봅시다. 최근, 근시, 원근법, 근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까울 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먼저 쓰고 옆에 있는 한자를 왼쪽 아래로 받쳐주며 쓰는 것입니다. 이런 받침은 나중에 씁니다.
이렇게 한자를 쓰는 순서인 필순의 일반적인 9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이 9가지의 원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자를 정확한 모양으로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9가지 원칙을 보고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